여보세요? 박규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두고 무제한 돈을 푸는 아베 내각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로존 금리 결정과 더불어 기업들의 실적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내부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유로존 국가들에 처방했던 긴축 프로그램이 과도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국계 외화 채권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우리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박기준의 여보세요, 박기준입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죠.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까지 차기 정부에서 펼치게 될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참 많죠. 박근혜 당선인은 역사에 성공적인 인수위원회로 남도록 하자는 각오를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5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50여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1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 시황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FOMC 회의에서 올해 안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 3대 지수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 0.33%포인트로는 43.85포인트 오르면서 13,435.21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강보합권에서 3,101선에서 마무리했고요. S&P 500 지수 0.49% 오르면서 1,466.47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최대 이슈였다면 이번 주에는 그 이후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협상 등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관련 일정들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던 유럽 주요 증시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힘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7%나 올랐습니다. 6,089.84 기록하면서 장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0.2%대로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는 7,776.37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3,730.02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82%, 292포인트 오르면서 1,688.11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35% 상승하면서 2,276.99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만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23,331.09로 장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2.1원 상승한 1,063.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박지인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교수님 알자지라 방송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거기 인터뷰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사실 알자지라 방송은요,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지속적인 영상 방송으로 사실 미국과 그렇게 크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알자지라 방송이 미국의 커런트 TV, 즉 케이블 TV 방송 중에 하나인 TV를 5억 달러를 주고 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뉴스나 또 보도 채널들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원들이 감면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인구를 두고 또 사람들이 TV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또 한 번 진출을 했을 경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미국도 미국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알자지라 방송같이 조금 특별한 아니면 지금까지의 콘텐츠와는 굉장히 달랐던 콘텐츠를 한번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시의적절하다, 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뭐 카타르라든가 이런 골프 그런 존들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내전이 일어난다던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방송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또 내보낼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컨텐츠에 또 이제 외국 시장에 나가다 팔 수 있는 기회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투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알자지라 방송의 미국 커런트 TV 인수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네, 두 번째 소식은 블랙베리 소식입니다. 작년 말서부터 해서 블랙베리가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블랙베리의 아이폰 킬러라고 부르는 새로운 대항마의 사진이 떠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제 블랙베리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터치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폰 자체는 1월 30일 날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약간 조금씩 보여주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폰 킬러가 될 것인가? 정말 삼성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 림 같은 경우는요, 100만 명. 의 어떤 손님들을, 고객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잃었었고 또 회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여러 가지 인원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인원 감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이 75%가 컴플릿 되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갔다는 분석이 대부분이 있고요. 또 1월 30일 날 이렇게 오픈을 하는 이런 이 새로운 폰 때문에 지금이 블랙베리에 투자할 적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림에 관한 투자 정보 또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 하는 소식입니다. 바로 노후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들이 어딘가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또 노후에서는 미국에서는 조금 돈을 쓰기가 약간 부담스럽다. 또는 이제 자기 재정난이 약간 우려가 된다. 또는 날씨가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 지역이나 이제 서양 국가들은 이렇게 외국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노후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곳이 어딘가를 이제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리빙닷컴이라는 곳인데요. 벌써 22년 동안이나 노후를 보내기에 좋은 나라들을 선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나온 것 첫 번째로는 에콰도르가 이제 1위를 계속해서 지금 5년째 맡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나마,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
이제 네 번째 멕시코, 다섯 번째 코스타리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노후의 대책 이런 곳에서도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금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리조트업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실버타운이라던가 또는 이 생활 자체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실버타운이 한국인을 위해서도 있다고 하고요. 한번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는 저런 휴양지 가서 좀 남은 여생을 보냈으면 하네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잘 들었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야심찬 투자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유진투자증권 김종육 이사 모시고 단기 투자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 투자 전략까지 알차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201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네, 어떤 연유인지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연초에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예. 약간 일시적인 숨고르기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이후 환율 시장에서의 원화 강세,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예.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환율을 이용한 또 환율이 적절하게 이게 뒷받침돼야만이 수출 경쟁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약간 어두운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예. 최근에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식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 과정을 좀 거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지금 숨고르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하루 지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2013년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금년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시 쪽으로 예. 상당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이라든지 주식 혼합형 쪽으로 자금 유입 속도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글로벌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라든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든지 국채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위험 자산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주식형들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1년 동안 17.5%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한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펀드 시장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201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펀드 규모가 307조 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한 11%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하지만 주식형 펀드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에 국채나 금보다는 위험 선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예. 또 위험 선호 자산에 대한 유입 속도가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주식형 펀드가 한 100조 원 정도로 예. 증가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형 펀드 100조 시대가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주식형 펀드의 전망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예,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한 예. 20여 개 우리나라 증권 회사들의
원래 주식시장 전망을 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겠지만은 최저가 한 1,710포인트 정도, 예. 그리고 최고가 한 2,550포인트. 2,550포인트. 상당히 예. 폭이 넓은 크네요. 작년에 그렇죠. 비해서 올해 좀 변동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들의 평균점을 봐도 한 저점이 한 1,850포인트, 예. 그리고 한 고점이 한 2,207, 80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상당히 크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1, 4분기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재정 지출 등으로 인한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이고 예. 또 하반기로 갈수록 각국의 성장 촉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또 미국의 그 재정 절벽 예. 합의에 따른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되는 유동성 자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저하고 예. 시대에 어느 정도 그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예.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는데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예. 필라코리아 예. 또 뭐 중국 수요가 있는 예. 락앤락이라든지 예. 아모레지 예.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상저하고로 올해 그 증시를 전망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 주식형 펀드의 투자 방법 예, 예.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할수록 각 그 주가를 매수하는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적립식으로 예. 하면은 개인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도 마련할 수 있고 예.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또 주식형 펀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보고 예. 그런 어떤 위험 투자에 있어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가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금년의 주식 흐름을 상저하고로 보시면서 예.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짜주시면서 저희 PD가 지금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종목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종목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중국 수요가 있는 예, 예.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CJ 제일제당이라는 CJ 제일제당이요. 예, 예. 그리고 필라코리아. 필라코리아, 예. 그리고 또 락앤락, 라겐락, 아모레지 아모레지. 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오히려 관심을 중국 경기가 좀 부양될 것으로 봤을 때 내수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주로 예, 예. 이루고 있군요. 예. 예. 그 외에는 또 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예. 또 수요가 있고 또 중국에서 그 성장력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사님,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차익 거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좀 수급상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투자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예. 차익 매수의 청산 여부가 가장 관심사인데 최근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마 그 규모가 한 4조 9천억 정도 되고 예.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5천억 정도 기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인데 최근 베이시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의 추세적인 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그렇게 매물이 예. 그 증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옵션 만기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증시 매물이 크지는 않지만은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이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주식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예. 전날의 해외 시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예.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 보면은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모두 반등하는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0.7포인트 반등을 하면서
어제 268.80포인트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장을 전망이셨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 영업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예. 거의 한 200개 종목이 발표되는데 최근에 제가 영업 실적이 신장세가 두드러지는 좋아지는 예.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 기업들을 보면은 LG생명과학이라든지 LG생명과학이요? 예. 그리고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예, 두산 두산, 등등이 좋아 보이는데 예. 특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들이 수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수출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달 초 거의 한 356억에서 이달 들어서는 한 30% 예.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예.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봐가면서 그것을 예. 고려해서 투자력을 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사님, 이번 주에 이사님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우리 좀 투자자분들과 좀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예. 유가증권 시장하고 예. 코스닥 종목으로 나눠서 예.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예. 또 SK 이노베이션 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성우하이텍. 예, 파인 디지털에 네.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IT 산업의 천병으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 법인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성장성과 발전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환율 보입니다. 문제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현지화 공장 전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 경쟁 업체 대비 예. 차별화가 예. 지속되는 것은 물론 LG전자의 스마트폰 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년 대비 추운 겨울에도 날씨 때문에 난방유 예.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그렇죠. 정제 마진이 증가하고 있고 예. 또 원료인 벙커 CU 예. 가격이 약세로 인해서 윤활유 부분에서도 수익 개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우 하이텍 그리고 파인 디지털 예. 등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들어봤는데요. 투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욱 이사와 함께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에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9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